자, 다음으로는 학생생활입니다. 학생생활에서 창체,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그래서 창체 누가 기록 입력, 그리고 자율자치나 자율활동에서 임원 종류나 재임기간 기재, 그리고 중요합니다. 동아리 특기사항 학생부 반영할 때 가져오기로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학생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져오기로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봉사활동이 실적 봉사활동이 학생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자율자치, 그리고 동아리, 진로에 연계해서 했다면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입력을 해주는 거고요. 5, 6학년은 이전과 동일하게 봉사활동을 입력을 한다. 진로는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기사항이 기재가 가능하다. 그리고 행특 부분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자치는 1학년부터 4학년에 해당되겠고요. 5학년, 6학년은 자율활동으로 이전과 아직은 동일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전학년이 자율자치활동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자,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학생의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 위주로 입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율자치활동과 동아리 활동의 특기사항이 학생부에는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그건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임원 활동이 있다면 구체적인 임원의 종류와 재임 기간을 병기를 해야 하죠. 네, 이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재임 기간이 1년 단위로 하거나 아니면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졸업일까지입니다. 1학년부터 5학년은 2월 마지막 날까지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학년도 2월 28일까지 있기 때문에 1학년부터 5학년은 2학기나 또는 1년 단위로 한다면 2월 28일까지가 임원 재임 기간이 될 거고요. 6학년은 졸업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특기 사항이 들어가는 부분, 자율자치만이 아니고 동아리, 진로, 그리고 행특, 특기사항이 들어가는 부분에 마우스를 우클릭하면 훈령을 볼 수 있고요. 훈령은 기재 요령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기록 및 이력 조회. 내가 지금까지 기록을 했었던 것들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필요하다면 되살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맞춤법도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안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자열 바꾸기를 통해서 특기사항을 기록한 학생들의 어떤 특정한 문자열을 한 번에 또는 필요한 학생들을 바꿔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자율자치 누가 기록을 말씀드립니다. 기재 요령과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근거로 해서 입력을 하면 될 것이고요. 누가 기록은 온, 오프, 라디오 버튼이 있는데 오프 한다고 해서 입력했던 부분이 전부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온 하면 다시 보이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온, 오프를 하는 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학교별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기록은 이 누가 기록 활동 일자가 반별 학급 시간표에 등록되어 있는 자율활동과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결석을 했다면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입력을 차단을 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자율자치만이 아니고 또 학급 시간표하고
누가 기록 일자가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에 말씀을 드리면 자율자치, 그리고 동아리, 진로 이 부분은 학급 시간표와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표상으로 결석을 했다고 한다면 입력하는 이 버튼 자체가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입력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겁니다. 그런데 반별 시간표하고 연동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봉사활동입니다. 그리고 행특에 특기사항 입력할 때도 그 뭐 반별 시간표에 그런 부분 특기사항 행동 특성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니까 당연히 연동이 안 되겠죠. 그러나 봉사활동과 행특도 기능이 개선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완전히 연동할 수는 없지만 어, 맞지 않다면 적색으로 빨갛게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뭔가 확인이 꼭 필요하다 하고 안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실적으로 연계를 했다면 봉사활동 실적 입력에 체크를 한다면 시스템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괄호 열고 학교 땡땡 초등학교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 부분은 동아리도 마찬가지고요. 동아리하고 봉사활동하고 연계를 했다면, 봉사활동 실적하고 연계했다면 똑같은 방법이고요.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 봉사활동하고 연계했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은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괄 등록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일괄 등록 버튼 같은 경우에는 어, 반별 시간표에 없는 날짜를 직접 입력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반증설 또는 감축을 통해서 누가 기록 일자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우리 학급에 시간표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일괄 등록을 통해서 직접 입력하거나 아니면 여러 학생에게 동일한 내용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입력은 아무튼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따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봉사활동 실적을 입력해야 되는 경우에 봉사활동 내용을 입력하고 실적 입력에 체크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상단에 이수시간에 체크한다면 반별 시간표에 그 날짜에 자율자치에 만약에 3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3시간이 최대 시간이겠죠. 그래서 3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체크를 푸시면 됩니다. 어쨌든 체크하면 그 반별 시간표에 있었던 그 날짜에 자율자치나 뭐 또는 동아리일 수도 있겠죠. 모든 시간이 다 들어온다. 그래서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관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급 시간표하고 연동이 되고요. 단 등교 후에 학생이 동아리 활동에 불참했다면 작성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활동한 시간과 내용을 입력해야 됨을 안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아리 부서에 대한 구별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괄호 열고 동아리 활동이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업 시간에 활동한 동아리를 말합니다. 이 동아리는요,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부 이름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애매한 이름은 좀 구체적인 이름이어야 된다라고 기재 요령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수업 시간에 활동한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활동한 동아리 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기사항에 입력된 내용은 학생부에 자동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져오기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학생부 자료 기록 부분에서 더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부서에 자율 동아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학기 초에 계획해서 만든 자율 동아리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자율 동아리는 특기사항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간략한 소개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90바이트 이내에 간략한 소개, 뭐 하는 동아리다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성적인 기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 입력한 내용을 학생부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오른쪽 끝에 있는 학생부 반영을 클릭을 해주면 학생부에 반영이 됩니다. 자율 동아리는 학생은 여러 개 가입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한 개로 제한됨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가 청소년 단체인 경우입니다. 자, 청소년 단체는 우리 학교 계획에 따라서 하는 청소년 단체이지만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정규 교육 과정 시간 이외 시간,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청소년 단체인 경우에는 청소년 단체하고 어떤 단체가 있는지 그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학생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동아리 활동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자, 동아리 활동의 입력도 기재 요령 90쪽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해서 입력하도록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누가 기록. 아까 자율자치와 동일한 부분은 어,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출결부와 연동이 되지만 또 하나 주의할 점 뭐가 있냐면 이동을 하는 동아리 같은 경우에 해당 교사가 해당 동아리 담임 교사가 때로는 누가 기록을 먼저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출결이 달라지면 맞지 않겠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입력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결과 맞지 않으면 빨간 날짜로 바뀌기 때문에 꼭 확인 필요하다고 안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 관리 전입생용 부분입니다. 이거는 동아리 활동 자료 중에서 전입한 학교에서 미처 보내지 못한 자료들이 있을 때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재학생은 여기서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전입한 이후의 내용을 입력할 때도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점은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특이하게도 스포츠 클럽 정보 가져오기도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학생부 자료 기록에도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곳에서 스포츠 클럽 정보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실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봉사활동 실적 관리 입력을 할 때는 자, 이 부분은 5학년, 6학년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와 연계해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죠. 5, 6학년은 이전과 동일하고요. 시작일자와 종료일자가 동일하다면 시작일자 하나만 입력을 하면 되고요. 봉사활동명 그리고 봉사활동 내용을 입력을 하고 학교로 선택을 하면 이 부분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봉사활동은 어, 출결 상황과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서 입력하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이름 앞에 빨간이 아니고 별이 있다면, 이 별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눔 포털로 전송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눔 포털 전송 자료 조회를 꼭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맞는지를 확인하고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봉사활동 실적 관리 반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사학년 같은 경우는 이 봉사활동 실적 관리 반별에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어, 개인별로, 네, 개인별로 활동한 내용들, 또는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 일괄 등록할 때, 일괄 등록할 때 활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 4학년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여기서 입력하지 않고 아까 연계해서 입력하는 거,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고, 개인별로 입력한 거, 활동한 것들은 여기서 1, 4학년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을 하고요. 1일 8시간 이내가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당일 수업 시간이 있었다면 그 수업 시간을 제외한 봉사활동 시간이 입력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당일 수업이 4시간이 들었다면 그 학생이 8시간을 했다 하더라도 봉사활동 시간은 4시간을 입력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세한 부분은 어, 경기도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로활동 관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진로활동은 학생의 실질적인 활동을 입력을 하는 것이죠. 단, 이 진로활동이 편제를 하지 않더라도, 미편성을 했더라도 특기사항이 입력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기재요령 98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5, 6학년인 경우만 해당되는데요. 진로 희망 분야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기록. 자, 동일하게 반별 시간표와 연동이 되고요. 일괄 등록하면 연동되지 않는 시간을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안내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자료 기록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생부 자료 기록에 보면 자율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같은 칸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로 활동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자치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입력할 때 같은 칸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면, 자, 동아리는 반드시 동아리 특기사항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아리 특기사항으로 가지고 오면 이런 문구가 뜹니다. 이어쓰기, 이어쓰기, 공백 추가, 덮어쓰기. 자, 이 차이점은 안내를 드리면, 이어쓰기를 선택하면 기존에 입력된 자료 최하단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어쓰기 공백 추가를 하면 입력된 자료 최하단에 한 줄 띄우고 들어갑니다. 자, 덮어쓰기 하면은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삭제되고 이번에 입력한 내용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기존에 입력된 내용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안내를 하고 학교에서 연수하실 때 잘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자료 기록에 보면 학교 스포츠 클럽 가져오기도 있어요. 아까 동아리 활동 관리 전입생용 거기에도 있었죠. 그렇지만 여기서 가지고 오는 게 우리가 좀 더 익숙하실 거예요. 어디든 상관은 없지만요. 어, 학교 스포츠 클럽 관리 메뉴 권한은 기본 권한이 아니죠. 그래서 담임 업무 기존 관리에서 기본 권한으로 추가를 하거나 처음에 업무 분장하실 때 아니면 권한이 있는 별도의 권한을 부여를 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학기 말, 학년 초 연수 때 자세하게 안내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참고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는 평일은 2시간, 토요일과 공휴일은 4시간을 인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 누가 기록 온, 오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차이점을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 오프를 선택하면 누가 기록이 이 창이 사라져요. 온 하면 다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입력된 거는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네. 어, 누가 기록 방법은 학업성적 관리에서 정하지만 전출 시에는 꼭 나이스로 입력해서 전송하도록 기재 요령에 안내되어 있으니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재와 관련된 부분은 잘 확인을 하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기를 구별해서 입력하는 경우에는 1학기, 2학기로 구분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괄 적용 같은 경우에도 다수의 학생을 입력할 수 있고요. 자, 혹시 뭐 행특 부분을 삭제하고 저장을 했는데 다시 복원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여기 특기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은 모두 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훈령정보, 기록 및 이력조회, 맞춤법 검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기록 및 이력조회를 하면 삭제 입력하고 저장했던 부분을 다시 복원시킬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학교 폭력 조치 상황에 대해서는 기재 요령을 참고해서 담임교사가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 2, 3호 조치는 행특, 7호도 행특, 출결에 해당되는 부분은 4, 5, 6호 이런 부분이 있고요. 기재 요령 86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부모 서비스 승인 관리. 아까 기능 개선 부분에서 이제 일괄로 승인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주의할 점은요. 비밀 전입인 경우에는 학부모 서비스 신청 정보가 자동 이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밀 전입인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직접 학부모를 승인 처리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승인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스에서 학부모 서비스 연계되고 반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면, 자, 나이스 상에서 학생 학부모 서비스 반영하는 버튼이 있는 곳은 딱 2군데밖에 없어요. 네, 어디겠냐 하면 자, 여기 교과 평가하고 그리고 학기말 종합 의견 이 2곳입니다. 자, 여기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 서비스로 반영하기로 결정했으면
반영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반영 버튼을 누르면 학부모 서비스를 신청한 학부모는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은 알고 계시고 적절하게 학교에서 어, 맞게 언제 누를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팝스 같은 경우도 자 이거는 뭐 학생부 그 학생 학부모 서비스 반영 버튼이 있는 것들은 아니지요. 아니지만 자 등록된 데이터를 등록을 하면 학부모 서비스에서 바로 반영이 됩니다. 시간표, 출결 정보, 봉사활동 내용, 학교 스포츠 클럽 이런 것들은 음, 등록을 하면 학부모 서비스에서 바로 반영이 된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이스 상에서는 학부모 서비스 반영 버튼이 있는 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교과평가와 학기말 종합의견 두 곳입니다. 자, 그리고 성적에서 평가 계획 이런 부분은 학기 초 연수나 학기 말 연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인 평가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학기 말 종합의견,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평가 부분인데요. 자, 평가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하려면 복수의 학생을 선택해서 평가 결과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술식으로 입력을 할 필요가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미 입력을 선택하면 서술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성취 기준 관리에서 입력한 평가 기준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과 평가는 다시 보시다시피 학생 학부모 서비스 반영 항목이 버튼이 있죠. 학업 성적 관리에서 결정된 대로 하라고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영역별로, 교과별로도 교과 평가를 입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평가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느냐, 음, 이런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 자, 학생들의 평가 결과가 있으면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성취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 같은 경우에는 평가 결과가 있으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 중에서도 재학생만이 아니라 전출생 그리고 뭐 유예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수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전체를 선택하고 학적 변동자도 모두 다 평가를 삭제해야만 성취 기준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평가 계획을 상신 올렸다면 기결 취소하고 그 반영도 다 취소하고 난 다음에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찰 내용은 두 가지를 입력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수업 내용에서 관찰한 거냐, 평가 내용에서 관찰한 거냐에 따라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플러스에서 입력한 게 있다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기 말 종합 의견입니다. 학기 말 종합 의견은 관찰 내용과 교과 평가를 토대로 해서 학기 말 종합 의견을
기록하는데요. 참고 자료, 조회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관찰 내용과 교과 평가의 자료를 복사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학생 이름 앞에 별표가 있다면 관찰 내용이 있는 학생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기말 종합 의견도 학생 학부모 서비스 반영 버튼이 있기 때문에 학업성적관리원에서 결정한 대로 어, 안내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참고 자료 조회에서 들어가 보면 관찰 내용 그리고 교과 평가 이 두 가지의 입력된 부분을 가져오기 해서 종합 의견을 입력을 해 주는데요. 그리고 하면 복사, 복사 줄바꿈 없음, 초기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복사를 하면 줄이 바뀌어서 관찰 내용과 교과 평가가 줄이 바뀌어서 들어가게 되고요. 줄 바꿈 없음 하면 연속해서 이어서 들어가겠죠. 뭐 초기화는 처음으로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입력해서 반영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전입생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클릭하면 이전 학기말 종합의견이 입력을 했다면 그 입력된 것들을 살펴보고 가져올 필요가 있는 부분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 주의할 점은 어떤 점이 있냐면 특히 전입교 성적은 학기말 종합의견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져오기로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기로 가져오지 않으면 나이스상의 학기말 종합의견이 누락될 수가 있어요. 음,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전입을 왔는데 학기말 종합의견으로 가져오기로 안 가지고 와서 다시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갔어요. 그러면 전출 간 학교에서는 보면 이전 학교의 학기말 종합의견을 공란으로 비어있기 때문에 떻게 된 거냐는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기말 전 입생인 경우에는 학기말 종합 의견을 가져오도록 안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교가 학사 일정이 끝났는데 방학을 했는데 전입해 오는 학생인 경우에는 학기말 종합 의견을 가져오기를 해줘야만 나이스상의 학기말 종합 의견이 나중에도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은 좀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사항인데요. 자,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학생부에 입력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점은 잘 아셔야 될 부분인데요.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 학생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기말 종합 의견은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입력하기 위한 보조 자료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학기말 종합 의견은 나이스상에 남아 있는 거고요.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나이스를 통해서 학생부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기말 종합 의견을 대부분 여기 일괄 저장을 통해서 교과학습 발달 사항으로 가져오시죠. 이렇게. 가져옵니다. 1학기, 2학기 거를 모두 가져오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1, 2학기를 체크하면 들어옵니다. 자, 이것도 기능 개선된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전에는 줄 바뀌어서 들어왔다면 지금은 줄 바뀜 없이 이어서 들어옵니다. 줄 바뀜 있도록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좀 기능이 개선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뭐 일람표를 통해서 이상 없는지 체크하다가 이상이 있는 부분을 찾았다.
교과서 발달 상황에서 뭐 오탈자라든지 아니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된다면 학기 말 종합 의견에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일괄 저장으로 다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일괄 저장에 가면 줄바꿈이 있죠. 줄바꿈을 체크하면 줄이 바뀌어서 들어가고요. 기본은 줄바꿈 없이 연속으로 입력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자율시간 관리 전입생용 부분을 보면, 어, 학교 자율시간 관리 전입생용에 들어가면 전입생의 이전 학교에서 학교 자율시간 과목 활동에 어, 성적 자료를 가져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전입생의 학교 자율시간 관리는 여기서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동아리 전입생용과 똑같이 전입하고 나서 우리 학교에서 입력한 자유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기서 저장하거나 삭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입한 학교에서 어, 활동한 것들을 가져오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마감하고 정제등을 작성하고 통지표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 강조할 부분은 자, 학생부는 1년에 학년 말에 한 번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스 담당자는 각 담임 교사들에게 언제까지 마감을 해달라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정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수정한 경우에는 다시 꼭 자료 반영. 자, 자료 반영을 하지 않으면 수정은 했는데 학생부에는 수정된 내용이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정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 반영을 꼭 해달라. 이 부분은 강조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정은 반드시 사단 결제입니다. 그리고 대결도 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 반영. 자, 학생부 반영하고 조회를 하면 전체 반영하거나 개인별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정하거나 했을 때, 삭제하거나 했을 때, 어, 자료 반영 꼭 하는 게 좋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료를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되죠. 자료 검증을 해보면 확인 필요하다고 빨갛게 뜨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갛게 뜨는 부분은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검증 내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들어가서 다시 수정하거나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러나 내용에 오류가 없다, 인정되는 오류다. 그러면 예외 처리 사유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올해 취약한 학생입니다. 5학년에 그러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해외에서 취약한 학생이기 때문에 없겠죠. 그래서 검증 내용에 보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뭐 교과서 발달 상황 그리고 뭐 창체 이런 특기사항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5학년 취약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 사유를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학생부 조회하고 출력할 필요가 있다면 여기서 조회하고 출력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학생부 마감. 자, 학생부 마감은 나이스 담당자가 잘 알고 계셔야 될 건데요. 먼저
반별 마감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이스 담당자는 가급적 담임 교사에게 언제까지 반별 마감을 해달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상황에 따라서 그 소통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 마감은 나이스 담당자가 더 이상 이제 수정할 사항이 없을 것 같다. 그럴 때 전체 마감을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학기 종료일, 학기 종료일이 아니라 종업식 날짜에 전체를 다 마감해야 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전체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기결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정사항이 생기면 그 기결 취소를 다시 다 하고 그리고 전체 마감 취소를 하고 그리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또 반별 마감하고 또 전체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언제쯤 내가 학생부를 마감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 뭐, 어, 2월 초순 정도에, 학년 초 연수가 있습니다. 뭐, 그때 전체 마감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거는 없으니까. 아무튼, 나이스 담당자는 그런 부분을 좀, 어, 염두에 두시고, 그렇지만 담임교사에는 언제까지, 예, 담임교사가 마감을 하지 않으면 나이스 담당자가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통하면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정대장 아주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자, 음, 정정대장 등록을 클릭하고 정정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학생 이름을 클릭합니다. 학생은 복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재요령, 기재요령 1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자, 심의가 필요한 부분은 심의일자를 써야 되고요.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적 사항은 심의가 필요 없고요. 나머지는 다 심의가 필요합니다. 학성의 심의, 어, 학교장에 승인된 날짜가 심의 날짜이고요. 그리고 자, 오류 내용은 학생부에 잘못 기록된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정정 내용은 학생부에 기록할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정정 사유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공개 여부에서 어, 민감한 내용, 질병 같은 것 또는 인적 사항 같은 경우는 미공개이죠. 여기서 선택하고 공개 여부에 아니요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난 거냐? 그게 아니고 항목별 정정에서 실질적으로 정정을 학생부 실질적인 내용을 정정을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학년 자료 삭제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동일 학년 재취학 등의 사유에서 중복 기간에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일부 항목을 삭제하려고 할 때 여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년 자료 여기서 삭제를 했다면 복구가 불가합니다.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정을 해야 되는데 담임교사는 어, 정정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당황하고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스 담당자가 정정 방법을 잘 안내하시고 어, 확실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정을 하다가 잘못하면 다시 정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돼버릴 수 있죠. 예, 다시 정정을 해야지. 정정은 사단 결제해서 완결이 되면 이전에는 완결 자료 버튼이라는 게 있었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승인이 나면 학생부에서 정정이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기결 취소할 수가 없어요. 다시 정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어, 잘 정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정을 했다면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다면 정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생활통지표, 이 어떤 항목을 출력할 건지는 학생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음. 자, 그리고, 자, 평가 시기의, 시기와 내용의 입력 방법, 통지표 활용 여부 등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반별, 자, 마감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어, 반별 마감은 가급적 하기를 권장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반별 마감을 하지 않으면 학년도가 바뀌면 어, 해당 학년도 통지표 확인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상급학교 진급하려고 할 때 통지표를 떼와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1학기에 우리 학교는 통지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 그래도 그 출력해 가면 없는 내용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마감을 하지 않으면 확인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마감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렸습니다. 네, 그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기능 개선된 중에서 출력 순서에 어, 자, 이 기본 순서가 어떤 순서로 나온다는 거냐? 위에 설명이 들어가 있다. 요거 참고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통지표는 반별 마감하고 학년 마감하는 것이고, 통지표는 기한하는 것이 아니죠. 자, 만약에 통지표를 수정하려고 한다. 그럼 마감 취소하고 다시 수정한 내용을 자료 반영하고 마감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일람표는 학교에서 안내되는 대로 출력해서 확인하면 되는데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